여러분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첫인상도 좋고 나에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태도가 돌변하거나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 척 속이기에 좀처럼 쉽게 눈치챌 수 없고 결국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착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뱀처럼 교활한 사람 특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계 초반에 지나친 애정 공세를 퍼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지 선을 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대방의 칭찬이나 애정 표현이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방의 친절과 관심에 쉽게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관심이 지나치게 과해 보일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관계의 초반부터 지나치게 관심을 주고 애정 공세를 퍼붓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친구나 지인에게도 과도한 칭찬이나 아첨, 그리고 관심을 주는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칭찬이나 관심을 받으면 기분 좋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어색하고 불편하다 싶을 때가 있다. 그중 하나가 안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과도한 칭찬이나 관심이다. 이런 태도에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의심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진정성을 무시하는 무례한 태도라고 비춰지기에 상대의 호감을 경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람과 사회 경험을 하다 보면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물론이고 잘 아는 사이더라도 상대에게 과도한 칭찬이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사람들은 꼭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 게다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의 애정 공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점이다. 상대방에게 애정 공세를 퍼부어 자기 멋대로 조종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상대에게 예전과 같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언행을 일삼다가 결국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떠나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예전과 같은 행동을 또다시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관계 초반부터 지나치게 관심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쉽게 흔들리지 말고 그에 대해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이들의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그들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완벽함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에게 관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에 불과하며 진정한 감정 교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과도한 애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급을 나눠서 다르게 대하는 사람. 인간 사회 내에서는 불행히도 개인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여 소위 말하는 급을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착취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들은 부와 명예, 권력이라는 허영에 집착하여 그것들을 소유한 이들과만 관계를 맺으려 한다.
이들에게 인간적인 공감이나 친밀감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첨을, 낮다고 평가하는 이들에게는 무시와 경멸의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타인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 착각한다. 이들의 태도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곤 한다. 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비열한 본성을 드러낸다. 인간의 본성 중 가장 비열한 것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착취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는 교활함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며 이는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방어기제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며 오히려 인간관계의 본질을 훼손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지닌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도 이러한 비열한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한 관계를 추구할 때 비로소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위로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길을 죽이는 사람. 위로받는다는 것은 편안하고 정말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무기력을 주입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임을 나타낸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 안 어울려라는 말을 하면 그것이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는 척한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소시오패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시오패스는 타인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기에 상대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학습한다. 그렇게 학습된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일반적으로 매력적이고 평판도 좋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상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무기력을 주입하는 수법을 잘 사용한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상대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자신의 손아귀를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에 상대방의 발전을 어떻게든 막아세우려고 한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응원하지 않고 체념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야만 상대를 자신의 도구로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의존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들은 종종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 안 어울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존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일 수 있음을 눈치채고 그 상대방을 경계해야만 한다. 이들과의 대화 후 자신이 무기력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느낀다면 이는 반드시 눈치채야만 하는 신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흔들고 그래서 상대방이 무기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판단은 내가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기력해지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아를 지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소시오패스의 교묘한 심리적 조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적 방어 기제를 강화해야 함을 명심하라.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어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라.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20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달아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8번째, 타인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 찍은 상대의 삶에 전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9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가 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10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사람.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착해 보이지만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스스로 잘 자랐던 것 같은데 부모 노릇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속 썩이는 건 애초에 남이라 그렇구나 하고 넘기겠지만 자식에게 드는 배신감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흉이 돼서 돌아오고 속 썩이는 남편이지만 자식들을 보고 여태껏 살아왔으며 그 자식들 먹이려고 본인 입에 넣을 것도 안 넣고 자식을 나눠 먹이며 키웠는데 그럼에도 다 큰 자식들이 엄마의 고생도 몰라주고 자기들 살 궁리만 한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과연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가 한둘일까요? 지인들끼리 만나면 남편 흉은 2시간이 넘도록 보면서 자식에 대해서는 자랑이 줄을 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식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고 자식의 흉은 곧 자신의 흉이 되니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 소포클레스의 명언과 함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식과 노후의 부모의 슬기로운 대처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적한 산골마을 마산댁 앞마당에 한가히 졸고 있는 개를 바라보며 증산댁은 지난 여름을 떠올린다. 머지않아 아들로부터 서울 집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올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동네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아들 집에 다녀오면 큰 호강이라도 받다가 내려온 줄로 알고 있다. 어제도 윗집 마산댁이 놀러와 서울 아들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내다 왔냐는 말에 아들 집에 개 봐주러 갔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 동문서답을 하고 말았다. 평소에는 전화도 없던 아들 내외는 휴가를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어김없이 증산댁 전화는 조석도 있고 울려댄다. 아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시어미에게 개 돌보기 교육을 시킨다. 해피는 매일 목욕을 시켜야 하고 해피 식사는 노화 방지에 면역력 향상을 위해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에 저녁에는 럭셔리 닭고기를 먹이라고 메모를 시어머니에게 전해주며 어머니, 이 해피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치와와라고 350만 원 주고 데려왔어요. 저보다 동호 씨가 해피를 더 사랑해요. 우리 없는 동안 신경 좀 써주세요. 저녁에는 공원에 나가 산책을 꼭 시켜야 해요. 어쩌다 어미에게 용돈 10만 원 보내주는 것은 벌벌 떨면서 개새끼가 뭐라고 쇠고기에 오리고기냐며 등산댁은 못마땅해 한다. 아들 내외는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손주도 낳지 않고 개새끼를 제 새끼 돌보듯이
온갖 정성을 들인다. 아파트 현관 앞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를 보면서 증산댁은 다시는 아들 집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은 여러 해 전이다. 해질녘의 공원 넓은 잔디밭은 개들의 운동장으로 변한다. 개들은 뛰어놀고 젊은 여인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면서 자기 집 개를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떤 젊은 부부는 측은의 개를 펫 호텔에 맡기고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며 개가 눈치도 빠르고 너무너무 영특하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여인네를 바라보던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푸념 섞인 목소리로 증산댁에게 말을 건다. 저 여자들이 부모보다 개한테 더 잘하는 이유가 뭐여? 나는 무슨 팔자가 개만도 못 턴겨. 요즘 개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셔요? 비싼들 부모보다 비싼겨. 제 부모는 자장면에 여인숙에서 잠재우고 개새끼는 유기농 오리고기나 쇠고기에 호텔에서 잠재우는 세상이구먼요. 제 놈들 이만치 살게 해놓은 게 나이든 어미 아비를 개만도 못하게 대하고 시방은 부모는 개만도 못하대요. 부모는 식구 중에 순번이 맨 꼴찌라고 하잖요. 농촌에서 보신용으로 기르던 개들이 서울에서는 상전 대접을 받는 세상이라며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가에는 애환이 서린다. 경산에서 올라왔다는 노인은 자식이 고생 접고 농토를 정리하여 서울로 와서 편히 지내라는 유혹에 논밭을 모두 팔아 아파트 마련해주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아보니 일상은 개 돌보미로 변했고 조석으로 얻어먹는 밥맛은 소태를 씹는 맛이란다. 고향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는 경산댁은 증산댁 손을 잡고는 절대로 고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일 봐요. 저도 우리 집 개 목욕시킬 시간이구먼요. 집에 도착하니 전화벨이 요동을 친다. 엄마, 여기 하와이야. 엄마, 해피 산책하고 목욕시켰어? 밥도 잘 먹고 잘 놀아. 오늘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 먹였지. 엄마, 내 말 잘 들리지? 요즘 해피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해피방의 에어컨은 26도로 맞춰서 꼭 켜줘. 해피는 큰 소리 치면 경계해. 어미 안부는 묻지도 않고 해피를 먼저 찾는 아들의 음성이 타인처럼 들려온다. 지난 여름 기억이 떠오른다. 해피가 몸살이라며 오밤중에 며느리는 잠든 아들을 깨워 허둥지둥 해피를 차에 태워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와서는 하는 말이 해피가 영양실조에 운동 부족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어미가 속이 불편하다는 말을 했을 때 엄마는 과식을 해서 그렇다고 핀잔을 주고는 날이 밝으면 동네 병원에 가보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증산댁은 소리친다. 뭘 과식을 하니? 먹은 건 찬밥에 김치밖에 없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며 증산댁은 푸념을 늘어놓는다. 내가 노년에 이 꼴 보려고 힘들게 흙 파서 자식을 키운겨. 요즘 공원이나 산책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가슴을 친다. 먼 세상이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개가 상위 대우를 받는 것을 본다. 동네 젊은 여인들은 저마다 개 한 마리씩 끌어안고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며 희낙낙하며 간다. 그뿐이랴. 남녀노소 온통 개 끌고 안고 다니는 짐 풍경이 가관이다. 언제부터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닌 개가 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으로 변했단 말인가. 아이를 안고 손주들 손잡고 산책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젠 사라져간 것인가.
개탄스럽다. 인간이 존귀함을 깨우치자. 세상이 개판이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사람이 아닌 개가 부모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경로당 할머니의 푸념입니다. 자녀는 모두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의 약간의 욕망도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식들이 애완견을 기르는데 수십만 원 낭비하면서 한 달에 고작 10만 원 용돈을 주면서 유세 떨고 해외 여행 간다고 집에 와서 애완견을 돌봐달라는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들의 사정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야 합니다. 세상 많이 변한 만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도록 슬기를 모아야겠습니다.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 서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서 도와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과 가족이기에 도와줘야만 되는 의무적인 부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부터라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도 있지만 자신의 삶도 돌보면서 자녀를 키웠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언젠가는 내 품에서 떠나가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며 내가 준 만큼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맞춘 초점을 나에게 두세요. 내가 행복하면 자녀의 말로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시고 나의 삶을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전생에서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해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 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고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은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괴의 죄악을 저질러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에게 침 뱉게 만듭니다. 왕망이나 조조, 동탁, 진회 등과 같은 간신역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로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의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몇 빠지게 일에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어 재산 좀 모으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빚을 되찾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 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립하고 사회 활동을 할 만하니 그만 수명이 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재난을 당하면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으로 드물기 짝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고 밀을 거두고자 하거나 피를 씨 뿌리고 벼를 거둘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니 자식 생각도 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생각납니다. 부모님과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숙명입니다. 숙명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순리로 성별 구분, 부모와 자식 간 바로 이것이 숙명이며 바꿀 수 없는 그대로 순응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일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으며 부모님께 효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살아생전 자식이 제 아무리 해도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잘해드려야 하며 소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 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어릴 때라.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글을 읽고 보니 부모님이 무슨 마음에 이런 글을 썼을까 다 느껴지고 이해가 되네요. 저도 아이가 웬만큼 커가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니 새로운 감정이 듭니다. 자식이 부모 속만 안 썩여도 얼마나 행복할까. 또한 자식들 앞길이 술술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든 부모님들의 애타는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무한한 자식 사랑을 잊지 말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평소 고마움으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